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키다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저희 넘버즈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의 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Z세대, G세대입니다. G세대는 연령으로 따지면 지금 20대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이제 G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게 연령적으로 보면 20대를 이제 지칭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세대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 세대론이 이렇게 부각되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시대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시대 변화가 빠르다고 하는 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인 전체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쪼개는데, 이 쪼개는 기준이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세대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들을 Z세대라고 가지고 묶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G세대의 생활, 그리고 크리스천 G세대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세대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명을 차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G세대는 2025년 4월 현재 약 586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전체 가운데서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연령 가운데서 한 14%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갈수록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어서 전체 인구 가운데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G세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G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적응 속도가 빠르다, 이거에 대해서 68%가 동의하고 있고요. 신기술 적응 속도가 느리다, 15%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G세대 스스로는 우리들은 신기술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세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양성, 자유, 수평적 이런 측면에서 G세대는 스스로 우리는 이런 세대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신기술 적응 속도가 빠르다, 다양하다, 자유롭다, 수평적이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G세대들이 고정된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유연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연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들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들을 스스로는 개인 이익을 추구한다, 52%가 동의했고요. 반면에 사회 이익을 추구한다는 16%밖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G세대는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세대라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사회성이 강하다에는 36%만 동의했고요. 사회성이 약하다에도 31%가 동의해서 사회성 강하다, 약하다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앞에서 제가 G세대는 스스로 우린 개인 이익을 더 추구해 라고 응답한 것과 지금 얘기한 거, 사회성이 약하다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된 걸 보면 이 두 가지 응답은 결국 뭐냐면 지금 G세대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을 일단 인정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G세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G세대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행복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응답자 중에 28%가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이었는데 24%가 응답을 했고, 그 다음 개인적 건강 20%, 경제적 부후 11%였습니다.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 응답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성세대를 조사하게 되면 개인적인 부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옵니다. 근데 G세대들은 이 부 자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세대들 보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희생하고 개인생활을 다 포기하면서 돈을 버는데 매진합니다. 하지만 G세대들은 돈을 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고 있지만 이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생활, 웰빙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 웰빙 라이프에 저해가 된다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 세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응답이 나왔던 신앙생활이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것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20대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전체적인 비율에서 보면 지금 탈기독교 시대, 세속화 시대에 있어서 종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0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교회 다니는 청년들, 20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따라서 교회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기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강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G세대들이 교회에서 어떤 것에서 신앙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와 설교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뜻밖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예배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리고 설교도 듣는 동 마는 동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 설교에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35%로 이리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뜻밖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청년들이 예배와 설교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건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은 예배와 설교를 청년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적합한 그런 예배와 설교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성 세대들에게 맞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예배와 설교를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배와 설교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배와 설교에서 목숨을 건다는 표현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예배와 설교도 청년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힘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이번 데이터에서 보면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 교제가 23%였고요. 소그룹 성경 공부 및 나눔이 14%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 소그룹에서 소그룹 멤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이 관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친하게 지내거나 소그룹에서 같은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청년부 친구들끼리, 다른 형제 자매들끼리 이 관계성을 강화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청년부 사역에서는 여러 가지 기발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청년부의 특성에 맞게 설계할 것이냐, 두 번째는 청년부 내에서 관계를 어떻게 증진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단 이미지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결국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혹은 교회에 대해서 이들이 원하는 바가 이 가운데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거였냐면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59%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 가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라는 것이 또 이미지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따뜻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따뜻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들에게서는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청년과 청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앞서야 될 건 환대라는 점입니다. 따뜻한 환대가 이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따뜻함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교회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의무감입니다. 이 의무감을 왜 청년들은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뭔가 헌신해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의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의무감보다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에 대한 의무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가족 종교화에서 좀 다룬 바 있습니다만 온 가족이 같이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가족의 어떤 행사, 같은 종교를 가진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례로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이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활,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전환시켜 줘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세대를 교회가 어떻게 포용해야 될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세대를 교회가 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G세대와 목회자 각각에게 물어봤는데요.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3%였습니다. 목회자들은 43%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청년들은 G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 목회자도 두 번째가 G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 23%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들은 전통적 예배 형식의 변화를 21%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는 11%밖에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들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 예배 형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 예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는 역할의 의미인데, 이 의미가 청년보다는 목회자들한테서 약하게 응답되고 있다는 점은 목회자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 미디어 이용 관점에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지금 60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60대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날로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X세대, 50대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X세대는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날로그 쓰다가 디지털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Y세대, 지금 30대, 40대 초반의 세대들은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G세대는 뭐라고 그럴까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기본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죠. 이들이 이런 성향을 보이는 건 여러 가지 이들에게 특성을 규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면 그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특성상 개인주의가 더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성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탈권위주의적입니다. 흔히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 들어올 때 젊은 사람도 들어오고 나이 든 사람도 들어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게임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토론보다는 온라인에서 토론이 조금 더 수평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이들은 탈권위주의적 성향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들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럴 때 어른으로서 이들의 원하는 걸 듣고 해결해 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들에게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많은 교회에서는 요즘엔 청년교회 이렇게 해서 따로 독립을 시켜서 스스로 예산도 설정하고 스스로 프로그램도 결정하고 스스로 결산도 하게 하는, 그래서 완전 하나 독립된 교회로서 그렇게 기능하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들을 온전하게 그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그 가운데서 이들이 수평적인 존재, 어른들과 동등한 존재로서 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청년교회를 독립하는 교회들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청년교회로 독립하든 하지 않든 이들과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들을 인정해주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교회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87호 G세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288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